능력, 선생님 읽기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키셨어요? 모든 문장을 다 외웠어요. 근데 그 외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네네네. 이 책을 막 딱 덮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줄줄줄줄 읊어야 외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문장 단위에서 그 문장 딱 덮고 말할 수 있고 그게 좀 익숙해지면 그냥 이거 하나하나 이게 뭐 나올까를 찾고 있는 것보다 그냥 그 문장 한번 그게 더 시간 효율적인 때가 옵니다. 대기자 TV 교육 고민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영어 학습법을 주제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영어 1타 강사 선생님과 함께요. 영어 원서 읽기 그리고 수능 영어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가려보겠습니다. EBS랑 이투스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혜연입니다. 드디어 모셨네요. 선생님 언젠가 아, 모시리라 그러니까요. 날짜를 카운팅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 오늘이었습니다. 네네, 너무 나오고 싶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선생님 증권사에서 아. 일을 하셨죠. 네네네. 근데 어떻게 영어 강사가 되셨어요? 사실 그때는 저도 사회 초년생이라 건물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거기서 건물이? 나오는 사람들 되게 팬시 드레스 입고 있고 네, 멋있어 보여서 갔는데 제가 숫자랑 안 맞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 간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나한테 맞는 걸 다시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영어는 원래 좋아하셨나 봐요. 영어는 원래 좋아했어요. 관심을, 흥미, 그거를 재능으로까지, 특기로까지 연결하셨어요? 영어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시절 옛날이라 넷플릭스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당시에 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뭐 너무 이해하고 싶은데 이제 자막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매일 틀어놓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부엌에서 뭘 냉장고에서 꺼내면서 이게 귀로만 듣고 있는데 들려요. 더빙을 했나? 라고 순간 생각을 했어요. 더빙을 해서 이제 방영을 해주나? 그리고 잘 봤더니 그게 아니고 여전히 영어로 나오고 있는데 너무 편하게 이해하는 어느 시점이 되니까 와. 내가 이게 더빙했나라고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읽기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키셨어요? 모르겠어요. 이거를 남한테 추천하기에는 너무 투머치 같아서 그냥 저만의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거긴 한데요. 모든 문장을 다 외웠어요. 근데 그 외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네네네. 이 책을 막 딱 덮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줄줄줄줄 읊어야 외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문장 단위에서 그 문장 딱 덮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 5분 지나면 당연히 잊어버리겠지만 네네. 그냥 그게 제 기준에서는 외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컨텐츠는 뭘로요? 교과서로요? 주로 일단은 교과서. 교과서. 네, 뭐 고등학교 와서는 부교재 이런 것들도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언제 하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게 좀 익숙해지면 그냥 이거 하나하나 이게 뭐 나올까를 찾고 있는 것보다 그냥 그 문장 한번 외우는 게 그게 더 시간 효율적인 때가 옵니다. 당연히 시험 때 그게 기억나진 않겠지만 최소한 이게 맞았다 틀렸다라던가 이 문장이 여기 위치가 아닌데라던가 이런 것 정도는 간별할 수 있거든요. 1차적으로 외워놓으면.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말하기라던가 쓰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저장고에 뭐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후반부를 되게 편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최근 영어 학습 트렌드를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보셨을 때 유, 초, 중, 고등 시기에 걸쳐서 영어 학습의 목표, 강조점 한 번만 짚어주시죠. 영어라는 어떤 열쇠를 통해서 더 큰 기회의 문을 연다. 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일찍부터 영어 학습에 맞아요.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수능 영어는 당연히 1등급이겠지. 라는 대전제 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열어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수능 영어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수능 영어 1등급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놓고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일찍부터 좀 문자에 노출을 시키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억지로 스펠링을 외우라던가 그런 식의 학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말하기 듣기랑 함께 자연스럽게 문자에도 노출이 되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읽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초중등 때 요즘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원서 읽기 관심 갖는 분들이 좀 많아졌는데요. 수능과 내신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읽기의 중요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근데 사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그 제목 자체가 대학에 진학을 해서 어쨌든 학술 자료를 영어 원서로 얼마나 잘 소화해낼 수 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원서 읽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본 중에 네, 기본.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중학교 때까지 영어 잘했어요. 고1, 2때까지는 등급이 잘 나왔는데 왜 고3 때 가면 잘 안 될까요? 라고 이제 하소연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사실은 그 원인이 그 전에 있었던 그 텍스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단순했는데 고3에 갑자기 딱 들어가면서 지문의 추상성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논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 문해력의 부족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요즘에 이런 어떤 원서 읽기의 원서 트렌드는 읽기.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원서 읽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분들은 많아지신 것 같은데 음. 지속하는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몇 장 넘기다가 중간에 그렇죠. 턱턱턱턱 맞아요. 막혀가지고 그만두는 분들이 음. 많으시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놓쳤을까요? 세상의 모든 학습이 다 그렇지만 재밌어야 지속할 수 있고 네, 재밌어야지. 지속을 할 수 있어야지 실력이 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재미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너무 공부 쪽에 치중하다 보면 놓치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이런 컨텐츠를 선택했을 경우에 그냥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요. 나는 한글 책도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영어 원서 잘 읽을 수 있을까? 소재 선택부터가 어쨌든 본인의 흥미랑 관심사랑 맞아야 돼요. 응, 응. 이제 그래야지 지속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아까 난이도의 측면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선택의 기준은 그냥 이렇게 텍스트를 봤을 때 한 80에서 90% 정도는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여야 나머지 10%를 채우는 공부가 되는 거지 난 절반밖에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면 네. 일단은 난도 자체에서 선택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사실 원서도 그 난이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네. 다만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리딩 지수라고 네. 렉사의 AR 지수를 네네네네.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요. 음. 만약에 이제 진짜 매장에서 이렇게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면 아이가 직접 넘겨보고 나 이거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나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라고 판단하는 게 제일 정확할 거라고 사기 생각합니다. 전에 네네. 책을 읽다가 음. 단어에서 막히잖아요. 네. 모르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면 이때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냥 넘겨도 크게 내용 이해에 지장이 없을 정도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알맞은 난이도의 선택인 네네,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어가 방해하지 않는다는 어떤 가정하에서 그냥 쭉 읽어 나가기를 저는 더 추천을 하고요. 만약에 내용 이해에 어떤 결정적인 장애가 된 단어가 있다면 그런 단어들 정도만 찾아보는 게 맞지 않나. 만약에 일일이 다 찾아보면 네. 내용에 대한 몰입이 너무 깨지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어느샌가 이게 약간 일이나 공부처럼 되어버려서 맞아요. 다시 지속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책을 읽다가요. 이게 맞는지 음. 해석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공부를 크게 우리가 두 차원으로 생각하잖아요. 폭과 깊이라는 측면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보통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신 시험에 대비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깊이를 추구하는 공부죠. 네네. 저는 한국의 학생들이 이 깊이를 추구하는 공부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부족한 게 소위 읽기의 유창성이라고 해서 그냥 좀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술술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사실 원서 읽기를 선택했다는 건 그 부분을 보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읽은 게 이게 정확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원서 읽기의 가장 큰 목표는 네? 읽기의 유창성. 쭉 읽어 나가는 힘이다. 그래서 너무 그런 세부적인 정확성에 좀 이렇게 집착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서 얘가 잘 읽고 그냥 넘기는 것 같은데 해서 네네네네. 체크하시거든요. 네네네.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음. 하면 좋을 행동을 좀 가려주신다면요. 뭐든지 거부감이 들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나 이거 원서 읽기 하면 엄마가 나를 들들들 볶아. 나 이거 너무 하기 싫어. 네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원서 정도는 아이가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다만 저희 식재료가 좋으면 네네. 저절로 좋은 요리가 탄생하잖아요. 네. 전 책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진짜 좋은 책, 아이가 좋아할 만한 내용의 책을 잘 선정해주기만 하면 그 다음의 과정은 그냥 아이한테 맡겨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네. 책을 읽느냐가 더 중요한 거네요. 네네네. 선생님, 그러면 어떤 책을 읽는지를 부모가 조금 권해주는 게 맞을까요? 어느 정도 선택지를 준다는 차원에서는 네, 좋습니다만 이거를 읽어라 보다는 그래도 아이가 좀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게 네. 훨씬 더 흥미나 몰입의 차원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 진짜 좋은 책은 어른이 봐도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이거는 정말 몰입을 유도할 만한 재밌는 요소가 많이 있구나 라고
되는 책을 선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읽었니 보다는 그냥 읽은 내용에 대해서 아이랑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거 어땠어? 여기 재밌었지? 이 교티 신기하지 않았어?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좋지. 이거 아까 이 호랑이가 먹은 거 몇 개야? 뭐 이런 식의 질문, 내용 확인 네네. 차원의 질문보다는요. 예, 요즘에 부모님도 영어 원서 읽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쵸. 중등까지는 강의도 부모님이 요즘은 먼저 보시고 결정하는 경우 굉장히 많으시죠. 많아요. 네네네.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같이 진도를 나눠서 공부를 하시고 어.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맛보기 강의 먼저 그 들어보시고. 정도가 아니고요. 네, 예. 전체 완강을 아이랑 함께 하는 완강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는 완강을 못했는데 네. 어머님만 완강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님이 네. 수능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부모님이 먼저, 가능하신 분들은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네. 이 부분에서 우리 아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원서를 선택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 네네네네. 또 좋은 대화의 소재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네. 선생님이 추천사를 쓰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은 원서라고. 네, 네. 최근 윌북에서 나온 빅패켓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책이 일본에서는 초베스트셀러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이 빅패켓을 일단 알려드리면 바이링구얼 소설가가 영어가 제1 언어가 아닌 학습자를 고려해서 다양한 분들, 영문과 교수님들,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쓴 소설 시리즈잖아요. 네네네. 어떤 면에서 이 책이 좀 많은 친구들한테 알리면 좋겠다,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사실 제가 추천사를 써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음.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예, 네, 어떤 점에서 그랬냐면 맞아요. 네. 사실은 이 언어적인 고려를, 그러니까 학습적인 고려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내용의 재미가 상당히 많이 손상이 되고요. 또 너무 내용의 재미에 치중을 하다 보면 학습의 체계성이란 걸 잃어버리기 쉬운데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그 접점을 잘 찾았을까? 이렇게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학습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려하고 고민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아까 이제 단어 얘기도 하셨잖아요. 도대체 얼만큼을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한글 각주가 일일이 다 담겨 있으면 거기에 너무 매몰돼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은 한글 읽기로 변해버리고 이게 너무 적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정말 적재적소의 적정량으로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은 단어들은 네네. 살짝씩 이렇게 본문 중에 소개를 달아놨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넘겨보시면 또 해설서도 담겨져 있거든요. 이색적인 네. 부분이 그거였는데요. 앞에 스토리 이야기가 있고요. 네네. 뒤에 영어에 대한 기본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뒤에 해설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해설지 하면 약간 학습서에 있는 막 재미없는 막 그런 네. 해설지가 생각날지도 모르겠는데 저자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게 어떻게 하면 이 영어라는 언어로 세상을 스케치하는 방법이 네. 나의 모국어랑은 이렇게 다를 수 있어 라고 하는 네네. 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음. 좀 들었어요. 여러 가지 등호라던가 간단한 기호들 화살표. 네, 이렇게 막 딱딱한 문법 용어가 아니라 최대한 직관적으로 영어라는 언어를 딱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점들도 많고요. 또 이렇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또 이게 이런 속뜻도 있는데 알고 있어? 이래서 마치 이게 양파 껍질을 까듯이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더 내용의 재미를 찾게 된다고 해야 되나? 음미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해설서도 진짜 공을 정말 많이 들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영어 원서 읽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뭘로 시작해야 될까 잘 모른다면 뭐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네. 나 좀 읽기의 속도가 다른 친구보다 너무 느린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글 읽는 게 좀 느릴까? 네네. 라고 했다면 읽기의 어떤 유창성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책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 긴 호흡으로 쭉 읽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읽기의 속도가 안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짤막짤막한 텍스트에만 지금 노출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네. 이 흐름이 좀 길어졌을 때 유기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즘 또 하나 수험생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어려움이 저는 텍스트를 읽으면 그냥 약간 발음으로만 머릿속에서 생각이 되고 내용이 머릿속에서 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걸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내용이 튕겨져 나간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읽었을 때 내용이 바로 흡수되지 않고 겉도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밌고 몰입감 있는 네네. 원서를 그렇지. 사용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빅패켓을 예로 네네네. 들어주셔도 좋고요. 네. 많은 친구들이 지금 원서를 읽었어요. 원서를 읽기 전
읽고 나서 4가지 영역을 다 마스터하려면 독후 활동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의 방법인데 네네. 저는 진짜 좋은 책을 읽으면 네. 이 작가랑 만나고 싶기도 하고 편지를 쓰고 싶더라고요. 항상 이제 원서를 쓴 작가니까 당연히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당신 책 정말 잘 읽었고 이런 게 나 너무 좋았다라면서 네,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 네, 10대 시절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선생님처럼 영어를 좋아해서 알아서 쓰는 친구도 있겠지만 만약에 네네네.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음. 근데 또 좋아하게끔 만들어주고 싶다면 영어를 좋아하게끔. 얘가 좋아하는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근데 뭔가 이걸로 뭘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한다든지 몸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거기에 그냥 영어를 하나씩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면 뭐 주인공 이름도 써보고 그냥 한 줄 뭐 메시지 카드처럼 써봐 라든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주 초단기적인 목표가 그 중장기적인 목표까지 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그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중학교 수업에 충실한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근데 단지 중학교의 내신 때문에 모든 공부가 그 방향으로 왜곡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마이너스고요. 네네. 그런 친구들 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점에선 균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너무 내신에만 매몰된 공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애들이 저 초등학교 때 실력이 저의 영어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중학교 때 오히려 태아니 좀 태아를 겪고 고등학교 때 와서는 이제 뭐 지문도 어려워졌겠다. 시간은 모자라지. 그래서 거의 이제 놔버리다시피 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수능 영어의 관점에서 네. 가장 결정적인 시기를 언제로 보세요? 일단 대기자 TV